자, 그러면 이번에는 Z의 절대값 크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Z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죠. 원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가 됩니다. 1의 절대값은 1이죠. 뭐 1. 그죠? 절대값은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담을 쌓듯이 쌉니다. 아까 여기서 표현도 요 절대값으로 표현했잖아요. 절대값의 뒤에 이제 원래 복수수를 취했을 때 하고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요 절대값을 표현합니다. 절대값은 특별한 거 없어요. 요 x하고 y를 제곱승을 하는 거예요. 제곱승. 요 x의 제곱, y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게 요 복수수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결국은 요 r값이 되는 거예요. r값. 여기 밑에 r. 요거. 그죠? r은 밑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가 제곱이잖아요. r의 제곱. r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거든요. 요 r의 제곱은 요 x하고 y하고의 제곱을 더한 거고 같다. 그래서 r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루트를 취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절대값은 뭐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크기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또 x의 제곱 y 제곱이니까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공약복수수, 그죠? 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그 의미는 뭐냐? 그럼 의미를 봐야겠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극좌표에서 x축하고 y축에 요 세타만큼 약간 각이 있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값은 복수수의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게 이제 여기 x축이 원점이에요. 원점에서부터 z축막 z까지, 점 z까지, z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하더라. 거리. 이렇게 절대값 z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z1-z2의 절대값은 결국은 z1과 z2, 여기 이제 z1이라고 하고요. z2라고 하면 이 z1과 z2 좌표가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다. 이 두 개의 거리. 아시겠죠? 절대값의 두 개의 복수수를 뺀 거의 의미는 둘 사이의 거리를 표시를 하는 거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 축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축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두 개를 빼고 절대값을 취하면 거리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Z의 절대값, 그 다음에 Z2의 절대값, Z1의 절대값, Z2의 절대값. Z1과 Z2를 빼서 절대값 한 거는 Z1과 Z2의 거리값을 의미하더라.
자, 극형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소수 Z의 평각, 세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구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각 그 앞에 자를 따서 ARG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앞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ARG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Z 복소수 Z의 평각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거가 세타로 표현한다. 평각을 세타로 표현하고요. 세타는 이렇게 ARGZ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여기가 x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x, y거든요. 그러면 탄젠트로 보면 이렇게 돼요. 탄젠트.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위로. 그죠? 그래서 y라는 거는 x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탄젠트가 되죠. 세타. 이렇게 돼. 이렇게 한번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x에서부터 시작해서 y로 끝났잖아요. x에서부터 시작해서 y로 끝났어요. 그게 탄젠트 세타예요. 이거예요. 이거. 원래는 탄젠트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y,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분수로 이렇게 놔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게 아크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아크탄젠트는 역순으로 됩니다. 이거를 역으로, 다시 말하면 요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마이너스 1 그리고 x, y 이렇게 쓰면 되더라. 세타 값은 탄젠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y 이렇게. 그래서 실제 탄젠트 값이 세타의 탄젠트 세타 값에 따라서 이제 x하고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각 자체, 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x하고 y 값만 존재하면 값은 다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 각이 만약에 모른다. 세타 값을. 그러면 세타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보고? 요 x하고 y 값만 알면 요 각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은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이거 뭐 양의 x축, 그러니까 플러스 x축이에요. 양의 x축에 0에서 0에서 p까지의 방향각. 그죠? 여기 방향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0점에서부터 쭉 간 방향각까지의 방향각을 우리가 이제 평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Z에. 모든 각은 라디안으로 표시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디안.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단위는. 그리고 각의 변화는 반시계 방향의 양의 값을 갖는다. 여기 세타 값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0의 좌표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플러스 쪽으로 간 거잖아요. 플러스 쪽. 그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빙 돌았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극형식의 Z의 평각의 특징을 설명한 겁니다. 평각 구하는 수식, 그 다음에 특징, 양의 세타 축의 OP까지의 방향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한다. 모든 각을 라디안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의 양의 값을 갖는 게 평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각의 주값은 ARG Z. Z는 이제 복수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구간은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원래는 360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좌표로 따지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예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80도, 180도. 이렇게 돌면 여기 이쪽 반대쪽이 270도. 그죠?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바퀴 삥 돌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좌표가 0, 그 다음에 90, 180, 270, 360도. 한 바퀴 삥 도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좌표에서도. 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안에 각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좌표에서도 그 각이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평각의 주 값은 결국은 구간이 마이너스 80 우리가 이제 0, 그 다음에 파이, 2파이, 뭐 3파이, 4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예요. 그게 이제 세타가 변하는 위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의 값, 세타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각의 주값은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수수의 극형식하고 거듭제곱과 관계를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예제입니다. 복수수의 극형식과 주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x가 1이고 y가 1. 이렇게 단위를 봤을 때 x는 1이고 y가 1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됐겠죠. 좌표로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었잖아요.
결국은 r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이었었고요.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었죠. x하고 y가 1이었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r 값은 루트 2예요. 그 다음 세타 값은 세타 값은 arg 해서 탄젠트 마이너스 1 y 분의 x가 되겠죠. x하고 y는 1이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1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위치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4등분으로 하나 둘 셋 4개로 결국은 여기가 90도 했잖아요. 90도 0도고요. 그럼 가운데는 무엇이야? 45도가 되겠죠. 45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그죠? 그럼 여기가 45도 또 더해야죠. 90도에서 그러면은 135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80도 파이 그죠? 파이. 그럼 파이를 4개로 쪼갠 거예요. 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파이를 4개로 쪼개면 요 하나가 되겠지. 뭐 하나.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1은 4분의 1이다. 파이를 4개로 쪼갠 것 같다. 요 각이 세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를 복수수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파이를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j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 그래서 복수수의 극 형식과 주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세타가 ARJZ에서 탄젠트 세타는 주기가 이제 파이에 파이 한 번 가는 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인파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0 파이 2파이 이렇게 가운데는 뭐 90도가 되겠죠.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여기 한 바퀴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반 바퀴. 그리고 여기까지 나머지 가면 나머지 반 바퀴. 여기서 360도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Z와 마이너스 Z의 편각이 동일한 탄젠트 세타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Z의 상한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세타 1번, 세타 2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결국은 세타 1과 세타 2는 결국은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나 대칭구조에 대칭구조. 복수수가 약간 이제 심오하게 지금 왔어요. 우리가 복수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세타, 편각, 세타하고의 관계, 이런 식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이런 그 파형의 형식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복소수 평면을 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한지 안 한지 이런 거까지도 계산을 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복소수는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복수 평면이 뭐다? 요 사인과 코사인의 그런 형식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타 값이 존재해서 각도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소수 평면에 어느 평면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도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부등식 트라이앵글인데요. Z1번하고 Z2번이 있대요. 그러면 Z1번과 Z2번 중에서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는 요 X1번하고 Z1번하고 Z2번을 더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작대기 그어서 만들면 끝났는데, 이번 그게 아니고 얘를 한쪽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쭉 이동시켜서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아요. 이해가죠? 단지 좌표만 이동시킨 거야. 여기는 현재 스타트가 0,0이에요 0,0인데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x, y로 x, 그죠? 네, 이렇게 x, y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를 더한 거죠. 얘 플러스 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x1 아니 z1 플러스 y z2가 더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z1과 z2가 가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간 거하고 같다, 이 거리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z1과 z2를 더해 가지고 간 거리나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한 거를 더해서 보거나 결과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된 삼각형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복소수에 대한 걸 더해서 절대값을 표현한 거는 각각의 절대값을 표현해서 더한 거하고 같거나 아니면 각각의 절대값이 더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절대값을 모두 더한 거는 각 항의 절대값을 해서 합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삼각형 부등식의 정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요거를 했어요.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을 표현한 거가 17인데 루트 17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Z1에 대한 절대값 루트 2, 그 다음에 2의 2승, 그 다음에 3의 3승, 아니 3의 3, 9, 4,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죠. 얘는 5.20. 이거보다는 좀 얘가 작다는 거죠. 자, 극형식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을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Z가 이렇게 나왔고요. Z2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를 곱해보자 이거예요. 곱하면은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두 개 곱한 다음에 R1, R2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끼리 둘이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코사인 1번, 코사인 2번, 마이너스 사인 1번, 사인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 결국은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A 마이너스 플러스 B J A 플러스 B J.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두 개를 곱하면 저렇게 코사인, 사인, 코스, 소신, 신 이렇게 나온다. 신, 코스, 코스, 신, 코스, 코스, 신, 신. 자, 그래서 이렇게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1, 세타 2, 사인 세타 1, 세타 2로 정의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이게 나온 거죠. 결국은 두 개의 극형식의 사인과 코사인 값을 세타 값을 더한 거하고 같다. 그 절대값은 두 개 합쳐서 곱해서 낸 거하고 각각 해서 낸 거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평각은 두 개 같이 해서 한 거하고 각각 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사인과 코사인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얘도 똑같죠. 뭐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하고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각각 나눠서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고요. 실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눠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제곱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값들은 각각의 값들은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의 형태는 이렇게 루트 형식으로 취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값은 n개의 변을 갖는 n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다각형이라는 거죠. 정다각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꼭지점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W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W의 주값은 K가 0일 때 표현해 주는 거다. K가 0일 때 ARG W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사실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복수수 편면에 수학적인 거를 그릴 때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요 원형 그려서 이제 안정도 표시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은 현재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제어 이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단위 n의 제곱근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의 일부고요. 이거는 실제 복소수의 이제 제곱근에 따라서 우리가 요 이제 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넣어놓은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과 원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과 원판에 대한 얘기는 단위원 유닛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이 이제 0이고요. 중심점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거예요. 반지름이 1. 그거를 한 바퀴 삥 돌리면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Z는 절대값 1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을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중심이 A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X하고 Y 평면상에서의 좌표 0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원이 표현될 수 있지만
중심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게 되면, 그죠? 이동을 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해서 반지름이 값에 따라서 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점이 이제 알파인 일반적인 원은 결국은 z-a가 되고요. 그죠? 원래 뭐예요? 원래 그 복수수에서 마이너스 a만큼 해주고요. 그 값이 결국은 뭐다? 요 반지름이 되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열린 원판이라고 하는 거는 Z에서 내가 알파만큼 빼고 그 값이 결국은 요 반지름의 거리보다는 작은 그런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정의인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요 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는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사실 단위원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 정의만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판과 원과 원판, 그러니까 원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요 좌표에서 이만큼의 거리, 두 가지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결국은 이제 핫도그 모양처럼 도너츠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열린 환경이냐, 그다음 아니면 닫힌 환경이냐 라고 하는 용어를 좀 써놓긴 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반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반 평면이냐 아니면 하반 평면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y 값이 0보다 크냐.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허수축이잖아요. 허수축. 허수축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크냐, 그죠?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냐 라고 하는 그 점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Z가 x 플러스 JY냐 아니면 Y 값의 0이 그러니까 0 값으로 더 작아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JY 값을 갖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상반평면, 하반평면 이렇게 나눠진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방과 좌방. 그러니까 결국은 면으로 기점으로 보면 위하고 밑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잖아요. 우방과 좌방 평면. 면으로 보면은 이제 총 4가지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총 4가지의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면 쪽에 좌표값이 놓이냐에 따라서 그 값의 각도라던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요.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스템의 안정도라든가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거는 현재는 우리가 쓰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우리 그 복수 평면에 그 반평면, 상반평면이나 하반평면, 그 다음에 좌우반 평면에 따라서 요 시스템의 안정도가 결정이 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복수평면에서의 집합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이에요. 점집합이냐 아니면 열려있다, 뭐 연결되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한 또는 무한의 점들을 그 무한의 많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점집합이다.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쫙 연결시키면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듬성 이게 점으로 찍어 보면
점 좌표로 보이지만 이 점들이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은 뭐예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이든 무한이든 많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주로 여공 점집합들은 2차 방정식의 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선 위에 점들 및 그다음에 이제 한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점집합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집합의 모든 점이 오로지 한 오로지 집합에 속해 있는 점들만 구성된 근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영역에 그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내부에서의 모든 점들을 우리는 이제 점들에 놓였을 때 우리는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우방에 있을지 좌방에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우측에 우방이라는 건 우측이죠. 우측 평면에 놓였을 때, 즉 뭐예요? 요 우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요 리얼 축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 즉 x가 0보다 크다. 이쪽이죠, 이쪽. 그죠? 이쪽에 놓여 있을 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연결은 이제 커넥티드잖아요. 뭔가 연결되는 거. 그래서 집합의 모든, 그러니까 집합에 이제 어떤 점 두 점, 집합에 두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혹은 이제 집합에 속하는 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한한 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 두 선만에 존재하는 점을 말하겠죠.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유한한 선분의 파선. 그러니까 선이 쪼개진 거죠. 브로컨 라인이니까 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간에 점이 두 개 있고 그 점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거. 그죠? 이렇게 무한히 가는 연결선이 아니고 파선이에요. 브로컨 라인, 짧은.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연결한 두 점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우리 이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하는 거죠. 표현의 차이인 거지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의미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편면에서의 집합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또 정리해놨어요. 영역, 도메인이라는 이제 도메인. 그래서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 열린 연결 집합, 뭐 이런 것들. 여집합,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어느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복수편면 내의 모든 점들의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집합이 이제 열려 있을 때를 우리는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경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의 모든 근방이 집합에 속해 있는 점과 속하지 않은 점 둘 다 포함한 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다. 경계는 이제 바운더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경계점의 집합을 경계.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영역, 도메인과 그 경계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영역이다. 이건 그 각각의 이제 용어의 정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복수 함수. 이거는 각각의 원소에 대한 복소수인 그 함수값을 지정해주는 그런 규칙으로 정의한 거고요. 이건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F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수축과 실수축을 이렇게 이제 함수에 어느 특정한 값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복수 변수, 그 다음에 정의역, 영역, 그 다음에 치역,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쓰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복수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 리밋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긴 하겠지만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극한점을 쭉, 그러니까 한 점에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쭉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밋을 정하는 거죠. 한쪽 점에서 한쪽 점까지. 그래서 요 Z라고 하는 게 Z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내보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의 개념을 써가지고 복수수의 함수의 개념을 써서 얘가 얼마만큼의 거리만큼 가느냐 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Z0에 근접한 모든 Z점, 모든 Z에 대한 함수 F값이 L에 접근할 때, 뭐 이거는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Z점이 있고요. 요 Z0점이 이동을 합니다. 얘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면 당연히 요 거리좌표 값도 변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 리밋 값을 보는, 그래서 F 함수, 우리 복수수 함수의 복수수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Z 값을 이렇게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무한정 리밋을 정해서 변화를 주어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한두 장 남았습니다. 좀 약간 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더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뒷부분은 좀 어려우면 그냥 우선은 한번 들어보고 끝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수에서는 지수함수로도 표현하더라. 지수함수는 다음에 우리가 배울 텐데, 복소수를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복소 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jy 라고 하는 복소수를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의 이제 지수함수는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지수함수예요. 익스포넨셜 펑션 지수함수로 표현해서 익스포넨셜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익스포넨셜 z는 복소 지수함수를 의미하더라. 그리고 심볼로는 2의 z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의 z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x에서 코사인 y 플러스 j 사인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복수지수 함수도 여기서 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100%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복수지수 함수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표현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지수 함수 용어 한번 들어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공식도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좋은데 우선은 그냥 오일러 함수라는 게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고요. 오일러 공식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로 표현합니다. 오일러 공식도. 그래서 JY는 코사인 Y 플러스 J 사인 Y로 표현하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은 결국은 지수함수 표현으로 하는 형식을 나타낸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부분은 뒤에 또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복소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식이나 표현 방법을 배웠고요. 복소수는 결국은 좌표를 표현하고 그 좌표에서 이제 허수축과 실수축에 대한 축을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복수 평면의 안에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각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얘가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인이나 코사인파로 변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아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 뒤에 우리가 이제 함수 를 보려고 해요. 뒤에 이제 뭐 2차 방정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수함수라든가 이런 다항식이라든가 그 뭐죠? 이제 지수라든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